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만의 강성만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살았던 우리 판사님 또 신부님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판사, 신부 하면은 최고의 지성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인 지주 같은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뱉고 있는 그런 언어들이 참 끔찍하고요. 또 이 판사님들은 정말 이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빨아먹은 흉측한 범인들을 도피하도록 방조한 그런 판사님이 또 계셔가지고 정말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분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그래도 신부님은 성직자니까 판사님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라임 펀드 사기 사건, 또 옵티머스 사기 사건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세월이 좀 흘러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라임 사건. 은퇴하신 분들 은퇴 자금 갖다가 전부 사기 펀드에다가 돈 좀 더 준다고 하니까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걸 라임이 판 게 아니고 우리가 믿고 사는,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그런 제1금융권 증권회사가 그 업무를 대행을 하니까 국민들이 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서민들의 그 피 같은 돈 1조 6천억을 사기 쳐먹은 그 일당들이 있습니다. 주범이 김봉현이라는 사람인데 스타 모빌리어트 대표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구속돼 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데 검찰에서 계속 이 사람이 밀항을 할 우려가 있다, 도주할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통신영장을 청구하고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판사가, 그것도 부장판사라는 상당한 경륜이 있는 판사가 이 검찰의 요구를 다 기각시켜가지고 결국은 김봉현이라는 라임 사건의 주범이 도주를 했습니다. 벌써 밀항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마 확실하게 아직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상태입니다. 국민 여러분, 1조 6천억 라임 사건, 또 옵티머스도 한 5천억 정도 되는 사건이었죠. 이게 전부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피 같은 돈입니다. 평생을 벌어서 은퇴하고 받은 퇴직금, 연금 모은 거 이런 걸 다 집어넣었는데 애초부터 사기였어요. 애초부터. 이 라임에서는 2,400억 정도를 또 미국으로 빼돌렸는데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그 당시에 수많은 권력자들, 특히 이 호남 출신들의 민주당 정치인들, 청와대 수석,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 다 관련돼 있었는데 이 돈이 과연 어디로 간 건지, 미국으로 간 돈은 어디 있죠? 어디 이북으로 간 건지, 아니면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 실세들이 외국으로 빼돌려서 다 나눠 먹은 건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근데 검찰이 수사를 못했습니다. 왜? 당시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라는 서울 남부지검에 있는 아주 전문 수사 모임이죠. 이걸 해체시켜 버렸어요. 수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총장의 수사 지휘권도 박탈해 버렸어요. 그리고 수사를 못했죠. 어떻게 법치국가에서, 그것도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정치인들이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까? 서민의 돈 1조 6천억, 5천억, 천문학적인 돈을 사기쳐가지고 외국으로 빼돌리고 처먹어버린 놈들을 수사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굉장한 의혹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윤석열 정권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좀 수사가 되려고 하니까 느닷없는 사법부의 판사라는 분이 이 사람이 도망가도록 그냥 방조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2019년 12월 검찰이 김봉현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니까 김봉현이가 5개월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체포 직전에 부산에서 밀항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도망가려고 애초부터 마음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김봉현이가 현금 60억을 여행용 가방 3개에다가 현금으로 한 20억씩 넣어가지고 이걸 끌고 다니면서 택시도 타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허리를 다칠 정도였다, 이렇게 그 당시 기사가 그러죠. 이런 친구가 이제 2020년 5월에 마침내 한 6개월 뒤에 검찰이 구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인 2021년 7월에 법원이 이 사람을 보석으로 풀어줘요.
보증금 3억에 전자 팔찌를 착용하고 주거를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보석으로 석방을 합니다. 무려 1,000억 원의 횡령 혐의로 구속이 된 사람을 보증금 3억 원에 풀어준다니까요. 이 사람은 적어도 20년, 30년형이 예상되는 사람인데 판사가 풀어줍니다. 근데 제가 법조계 판사들 말을 들어보니까 10년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범죄자에게는 보석 허가가 안 된답니다. 이것이 법원의 관례인데 무슨 관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풀어줬습니다. 작년 7월에. 그런데 금년 이제 9월 달 되니까 이 사람이 해외로 도주할 것이다, 밀항을 시도한다 하는 이런 어떤 진술이 검찰이 입수를 해가지고 금년 9월, 10월에 또 2차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는데 이 판사가 홍아무개라는 판사가 또 안 된다 하고 다 기각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면 통신영장이라도 좀 발부해달라. 이 사람이 대포폰을 쓰면서 도주하려고 밀항하려고 하니까 대포폰이라도 감청할 수 있게 통신영장을 좀 허락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법원이 안 된다고 기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0일 날 갑자기 김봉현의 변호인단들이 다 사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검찰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이게 도주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아니냐 해가지고 11월 10일 날 검찰이 법원에 김봉현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을 하는데 법원이 취소를 안 해주니까 11월 11일 날 이 빼빼로 데이 날 이 김봉현이가 마침내 전자 팔찌를 하남시 팔당대교에 있는 데서 끊고 오후 1시 30분에 도주를 합니다. 내빼버려요. 빼빼로데이 날 김봉인이가 내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하고 나니까 법원이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해 줍니다. 이게 이런 판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3차례, 4차례 이 영장을 청구하는데 전부 안 된다고 하고 도망가고 나니까 그때 살아 보석을 취소한다. 정말 심각합니다. 한두 푼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 서민들 1조 6천억을 이 핏바라먹은 이런 사람을 사법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이거 웃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데 이 김봉현의 변호인 위모 변호사하고 구속영장을 계속 기각해주고 했던 이 부장판사 홍모 판사하고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랍니다. 서울의 성북구에 있는 고등학교 선후배고 또 2012년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그런 동료 판사로서 근무하는 세월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가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판사하고 김봉현 이 범인하고 무슨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니냐, 금전 거래가. 그래서 판사가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심. 그 중간 역할은 그 동문 선후배 변호사인 그 변호사가 했겠죠. 이런 의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라임 사건에 관련됐다고 그때 보도됐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당시 지금 광주시장 하고 있죠.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또 민주당의 지금 성북 국회의원인가요? 기동민 의원 등등 굉장히 많은 한 10여 명의 특히 호남 출신의 이 정치인들 이름이 오르내렸는데 이거 관련된 권력 실세들이 많아서 이거 일부러 빼돌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하는 국민들까지 지금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랍니까 정말? 그래서 어떤 법조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이 김봉현은 도주에 전력이 있고 또 이 사람이 밀항할 것이라는 증언이 숱하게 들어왔고 그런데도 법원이 영장을 4차례 기각한다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있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판사가 썩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분이 어떻게 판사냐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기사에 댓글을 보니까 참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김봉현과 판사의 거래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 구린내가 난다. 저 부장판사를 구속하라. 수사해야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수사하시든가 아니면 이거 공수처가 할 거리면 공수처가 하시든가 변호사도 부장판사도 수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속할 사안이 드러나면 구속해야죠. 또 이런 댓글도 있어요. 추미애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라임 옵티머스 사건 아닌가. 금융사건 전담부서까지 폐지해 가며 막은 이유란도 같은 거겠지.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진짜 모습입니다. 진짜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집단은 사법부입니다. 경찰도 문제지만 대한민국 법원 정말로 문제다. 여러분, 판사는 어떤 직업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국가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갈 때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예요.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에 재판정에 가서 판사님이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전원 기립해서 판사님에게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판사한테 우리가 기립을 해서 존경과 예의를 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판사가 아니에요. 이런 분은 어떻게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도 아니고 이 사람 도망갈 우려가 있다, 이 사람 밀항할 우려가 있다, 이 사람 전자 팔찌를 끊을 우려가 있다, 이 사람 대포폰을 쓰고 있다, 통신영장을 발부해 달라, 후속영장을 발부해 달라, 보석을 취소해 달라, 이렇게 검찰이 수없이 요구를 해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판사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김명수 사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사법부가 썩으면 안 됩니다. 정치권이 썩으면은요, 선거를 통해서 물갈이하면 돼요. 그러나 사법부가 썩으면은 나라는 무너지는 겁니다. 분노하시죠, 국민 여러분? 다음은 신부님 얘기를 좀 해봅시다. 신부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성직자 아닙니까? 성직자. 하느님을 섬기는 분 아닙니까?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부님들이요, 참 심각합니다. 천주교 대전교구의 박주환 신부라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행기가 추락하라고 기도하자고 합니다. 이분은 이미 촛불 행동이 주관하는 촛불 집회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쳤던 분이랍니다. 제가 일요일 날도 용산에 가니까 뭐 데모하고 있습니다. 종교에서는 그걸 일요일이라고 안 하죠. 무슨 주일이라 하죠. 하느님을 섬기는 날인가요? 근데 신부님이 거기 와서 윤석열 퇴진 외치고 있어요. 촛불 행동의 대표인가 하는 뭐 안모라는 분은 옛날 광우병 사태 때도 그런 대표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 박주환 신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은 종교 사기꾼들과 마귀를 쫓는 미카엘 신부다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미카엘? 천사 아닙니까? 자기는 천사래요, 마귀를 쫓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그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우리 시민들은 이들에게 저항하고 끌어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성직자가 제1야당 대표 이재명도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윤석열 대통령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얘기는 했던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죠.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거기 뭐 보니까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또 4번 해놨어요. 이게 성직자 맞습니까, 여러분? 신부님 맞습니까? 분노한 댓글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천주교인으로서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이제 성당 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남 죽기를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로 알겠군요. 카톨릭 욕먹이지 말고 사제복 벗고 드불당에 들어가 범죄 혐의자 수호하고 경비하는 게 어때? 신부가 사람 죽기를 기도해? 당연히 대형 참사는 기도하고 있었겠다. 당장 구속하라. 국민의 분노가 정말 심각합니다. 신부도 성직자도 아니다. 신부를 가장한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반국가 단체이다. 박주환 신부, 너네 부모 가족 형제가 탄 비행기 추락사고 저주 기도하면 퍽도 좋겠냐? 나도 윤씨 좋아하지 않지만 전용기 추락하면 승무원 및 다른 동행인도 함께 죽으라는 얘기인데 정말로 너라는 인간이 사제가 맞냐? 대통령만 죽나요? 수행한 취재기자들, 또 장차관들, 경호원들, 일반 직원들 정말 몇백 명이 같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행기를 추락하라고 사제가 기도하자고 그래요? 신부라는 사람이 저주나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박히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박주환 신부는 정말 무섭습니다. 또 어떤 분은 김정은인 줄 점점점. 김정은도 이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이제 카톨릭 신부고요. 근데 이보다 앞서서 또 성공의 신부라는 분이 김규돈이라고 성공의 신부인데 아까도 박주환 신부도 카톨릭 천주교 대전교구인데 이분은 또 성공의 대전교구. 대전에 뭐 무슨 일 났습니까? 이분도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람하지 않는다. 바란다 이 말이죠.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온 국민이 대통령 비행기 추락하라고 염원을 모으재요. 댓글 한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자기들 사람들에게 테러하라고 지시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 소름이 끼치죠. 무섭습니다. 카톨릭이 말하는 사랑은 비행기 추락이냐? 이 사이비들, 죽음을 숭배하는 지옥의 유다들. 정말 수준 높습니다. 사이비가 뭡니까? 겉으로는 훌륭한 척 하면서도 사실은 정말 더러운 게 사이비죠. 신부는 생명을 존중하는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죽음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비행기 떨어져서 죽으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보수에서 나오든 진보에서 나오든 일단 선출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우리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고 안 찍었다고 해서 죽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정말 무섭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 또 있어요. MBC 취재진 여러분들 안 타길 다행이다. 탔음 뒤졌다. 죽었단 말이죠. 정말 저는요, 이 신부님들이요, 대통령 비행기 떨어져 죽으라고 하고, 기도하자고 하고, 염원을 모으자고 하고, 정말 국민들한테 뭐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촛불 들고 봉기하자고, 내란 선동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그냥 국민들 봉기해가지고 갈아치고 엎어치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신부님이 할 얘기입니까? 정말 저는 무섭습니다. 저도 교회도 다녀보고 뭐 성당도 다녀보고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죽으라니요. 대통령만 탄 비행기도 아닌데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을 출국을 하실 때 SBS 주영진 앵커의 뉴스 브리핑에서 또 무슨 장송곡을 틀었다고 난립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흑백으로 처리하면서 장송곡, 가수 이사공인지 이호공인지가 부른 휘날레, 연극에서 최후의 막을 휘날레라고 있어요. 끝이라 이게 끝, 휘날레. 이 곡을 틀면서 국익 외교를 떠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장도를 그렇게 SBS가 보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SBS 주영진, 저도 이 프로를 가끔 봅니다. 오후에 하는 것 같던데 좀 저쪽 방송 같아요. 이 앵커분 이분 자체의 성향이. 그래서 그런 것도 이해해요. 제가 뭐 그분도 성향이 있을 테니까. 근데 그날 영상의 자막이 또 내용이 썸뜻합니다. 오늘이 그날인 것 같다. 우리가 전부였던 시간. 이제는 너를 볼 수 없는데 너가 누굴까요? 윤석열? 그 추억들은 이 가사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또 영상에 올렸다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이 출국할 때 SBS 좌파 성향의 앵커가 이렇게 죽은 사람의 추모에서나 쓰는 영상 기법을 동원하고 소름 끼치는 음산한 장송국을 틀면서 대통령의 출국에 이건 장도를 빈 게 아니라 저주, 암시 같은 걸 하고 출국하고 나니까 신부라는 분들이 또 나와가지고 비행기 떨어져라, 비행기 떨어지라고 기도합시다 하고. 저는 이게 뭔가 이상해요. 이분들이 다 좌파 세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무슨 업무나 기도가 있는 거 아니냐.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섭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정말 외교 잘 마치시고, 지금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외교밖에 없어요. 바이든과의 회담,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 시진핑과의 회담, 외교를 통해서 북한핵을 견제하고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거. 왜냐?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대통령 되고 77개 법안을 냈는데 민주당이 단 한 개도 협조해 준 것이 없어 통과된 게 없다잖아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잖아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민생을 말로만 민생 하면서 딱 틀어지고 윤석열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국민 여러분 판단해 주셔야죠. 그 사람들 말만 듣고 현혹되지 마시고 협조할 건 협조해 줘야죠. 반대할 건 반대하고. 이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인데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외교라도 잘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대통령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게 어때요? 비행기 떨어지라고 기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사히 국익 외교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 염원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도 국민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지율이 좀 낮다고요? 아직 4년 반의 시간 동안 이분이 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분을 선택했잖아요. 기회를 줬잖아요. 그것이 저는 국민의 도리입니다. 어떻게 이걸 민중 봉기로 뒤집어 엎자. 세계적인 민주주의 석학들이 한 말이 있어요. 과거에는 군부 독재, 군사 쿠데타 이런 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했지만 오늘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포퓰리즘 선동이다. 포퓰리즘 아시죠? 국가 재정은 파탄 나는데 고가는 비어가는데 언제 나라 경제가 무너질지 모르는데 뭘 주겠다고 참 이런 식으로 해서 표둬서 권력 잡고 돈 마음대로 쓰고 나는 모른다 하고 떠나버리고 그리고 선동. 지금 이게 선동 아닙니까? 이 신부님들이 하는 거, 민주당이 하는 거 히틀러식 선동 아닙니까? 거짓도 가짜도 진짜라고 우기고 계속 우기다 보면 국민들은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이런 선동으로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이다 그랬어요. 포퓰리즘과 가짜 선동. 그래서 국민 여러분 결국 나라는 국민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젊은 우리 후배님들 이제 여러분들 시대예요. 저희들은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20대 30대 젊은 우리 아들 딸 저는 존중합니다. 나라가 잘 되든 못 되든 경제가 잘 되든 못 되든 민주주의가 유지되든 무너지든 그것은 우리 젊은 청년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나라이고 세상이니까요. 그 모든 판단과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판사님, 신부님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저의 소신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